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대도시가 통째로 멈춰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곳에서는 130년 전통의 독일 기술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정작 도시 전체가 마비될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그 오랜 명성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책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전문가들조차 속수무책으로 포기를 외치던 그 순간 놀랍게도 한국에 이것이 나타나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 사건 이후 이제는 한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할 거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독일의 130년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한국의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전력공사의 전력기기 조달 수석이사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한여름 밤, 제 딸 에밀리의 비명으로 잠에서 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을 뛰쳐나가 보니 집 안이 칠흑같이 어두웠죠. 휴대폰 불빛으로 에밀리 방을 비추자 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식이 있는 에밀리의 산소호흡기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꺼져 있었고 기계에서는 경고음 대신 침묵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 공포의 순간 저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고 급히 수동 펌프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에밀리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기도했어요. 그 7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전압 불안정이 계속되면 의료기기 사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에 담긴 경고음이 밤새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에밀리가 병원 침대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산타클라라시 시장 엘리자베스 워렌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내리게 될 결정이 산타클라라 수십만 시민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된 유럽 기술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도 말이죠. 사실 산타클라라시의 전력 불안정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최근 몇 달간 온 도시에서 전력 불안정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우리 집에서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전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중에 갑자기 조명이 초당 3-4번 깜빡이기 시작하면 아내는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감고 비정상적으로 꺼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디지털 시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리셋되었고 냉장고에서는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위해 구입한 $4,500짜리 고가의 OLED TV가 갑작스러운 전압 변동으로 화면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을 때는 아내가 폭발했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마이클, 당신이 전력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조차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직업적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에밀리 사고 다음 날 저는 직접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산타클라라시 북부에 위치한 대형 요양시설로 약 200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었죠. 건물 외관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원장인 마가렛 윌슨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책상 위에는 수면제와 진통제, 그리고 반쯤 비워진 커피 머그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마가렛은 지난 한 달간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 의료기기 작동이 멈추는 일이 3번이나 있었고 매번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가락이 말해주듯 그녀는 수면 부족과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시설을 둘러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각 병실마다 산소 발생기, 투석기, 심장 모니터링 장비 같은 중요 의료기기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들이 전력 불안정으로 오작동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한 병실에서는 93세 알츠하이머 환자가 자신의 산소 발생기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 병실에서는 밤새 비상 대기조로 근무했다는 간호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근무할 때면 항상 불안하다고 털어놓더군요. 가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길, 갑자기 정전이 되면 몇 분 안에 조치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비상 발전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전원되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중환자실이었어요. 이곳에는 12명의 중증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저에게 실리콘밸리 전력공사에 보낸 공식 항의 서한의 사본을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언제까지 기도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전력 안정성 지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내 환자들의 위태로운 상황이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어딘가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번의 검색 후 국제전력기술협회인 IE에서 발행한 글로벌 전력 안정성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보고서 상위권에는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특히 서울, 부산, 울산은 전압 안정성 지수에서 세계 1, 2,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년간 대규모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전 발생률을 98.7% 감소시켰고, 특히 그들이 독자, 개발한 고효율 변압기 기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심장박동기와 같은 의료장비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전력 안정화 시스템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파이브나인즈 99.999% 수준의 전력 안정성을 유지해 5년간 단 1초의 정전도 없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연간 5분 미만의 정전만 허용하는 극도로 높은 안정성 수준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청에서 열리는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의 심각한 상황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 가운데 차를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마음속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시청 대회의실은 이미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수백 명의 적대적인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첫 발언자는 북부 레이크사이드 지역에 사는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안의 냉장고가 한 달 만에 2번이나 고장났으며 수리기사로부터 전압 불안정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민들이 프로젝트 파일 손상, 가전제품 고장, 의료기기 불안정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요양원의 사례는 모든 이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회의실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장은 공청회 말미에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리처드슨 씨, 실리콘밸리 전력공사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개적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등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엔지니어 팀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 딸도 어젯밤 전력 불안정으로 인해 산소호흡기가 멈추는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개인적인 일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 에밀리의 창백한 얼굴, 노인요양원의 위태로운 상황. 이 모든 이미지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 팀과 함께 산타클라라시 전체 전력망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시작했어요. 조사팀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도시 전역의 변전소와 주요 전력선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팀장 제니퍼 킴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조사는 2주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니퍼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내 구기의 변압기가 설치 후 30년에서 40년이 경과하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북부 지역의 변압기들은 이미 설계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했고 언제든 완전히 고장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7월과 같은 폭염기에는 과부하로 인해 전압 불안정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5도 이상 더 더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니퍼 킴의 설명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마이클, 이 변압기들은 198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들이에요. 원래 설계 수명은 25년인데 우리는 이미 그 기간을 훌쩍 넘겼죠. 게다가 전력 수요는 당시보다 300% 이상 증가했어요. 이건 100년 된 다리 위에 현대식 고속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요.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봐요. 교체 비용은 약 6천만 달러로 추산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면 미룰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 전력공사 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CEO 데이비드 클라크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엔지니어 팀의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어요. 상황이 정말 그렇게 위급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 전압 불안정 신고가 300% 증가했고 정전 사태도 45% 늘었습니다. 북부 지역 변압기의 부하율은 이미 설계 한계의 87%에 육박하고 있어요. 노후 변압기 9기를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면 대규모 정전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도시 전체가 48시간 이상 정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수석부사장 로버트 존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합니까?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2027년 6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로는 제일 먼저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이 위치한 북부 변전소, 그 다음 주요 의료시설이 밀집한 센트럴 지역,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테크파크 구역의 변압기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깊은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어요. 모두가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CEO가 결정을 내렸어요. 노후 전력망 교체를 위한 230kV, 115kV 초고압 변압기 9기 도입 계획을 승인합니다. 마이클, 당신이 이 글로벌 조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6천만 달러의 예산과 시민들의 안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의 후, 저와 제니퍼는 마켓 리서치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를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력 시장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첫 미팅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력 장비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독일과 스위스가 전통적인 강자였지만 2015년부터 한국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압 안정화와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요. 데이비드는 한국의 주요 변압기 제조사들이 전통적인 유럽 기업들과 달리 R&D의 매출의 78%를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어요. 중동 사막 지역 50 이상의 환경에서도
96.8% 안정성을 유지하는 변압기를 개발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프리카와 남미 프로젝트에서의 신속한 납품 기록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업들이 각 국가의 전력 표준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 지역의 극저온 환경에 맞춘 특수 변압기를 개발해 3년간 단 한 건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전통적인 독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버리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6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십만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와 같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엄청났거든요. 운전 중에 도로변 전봇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동맥과도 같은 전력망. 그 핵심인 변압기 구기를 교체하는 임무가 내게 주어졌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달려와 안겼어요. 여전히 목에는 산소호흡기 튜브를 달고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불이 깜빡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딸의 눈빛에서 기대감을 보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순수한 믿음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 믿음에 부응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글로벌 변압기 제조업체 입찰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기술평가팀을 구성하고 세계 각국 업체들의 제안서를 검토했어요. 초기에는 20여 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고 기술 검토 후 독일, 한국, 스위스 3개국 업체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각 업체들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통과시키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기술 사양, 가격, 납기일, 신뢰성, 보증 조건 등 20개 이상의 평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술평가 결과 발표 회의에서 독일 도이치파워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의 대표 한스 밀러는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130년 전통의 독일 엔지니어링 정밀성을 강조하며 화려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유럽 전역의 성공 사례와 함께 독일 변압기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통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버트를 비롯한 몇몇 이사들은 이미 마음이 기운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회의 도중 저에게 메모를 전달했어요. 독일 기술력은 검증되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제니퍼는 다른 의견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독일 회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납기일이 관건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 업체에서 보낸 자료를 보셨나요? 그들의 납기 준수율이 98%를 넘어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기온이 50도를 넘는 중동, 사막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변압기를 납품한 사례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여름철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력공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평판과 경험을 중시하는 보수파는 당연히 독일을 선호했고, 납기일과 가격을 중시하는 혁신파는 한국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후보 업체들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독일 미넨에 있는 도이치파워 공장이었어요. 5월 초 제니퍼와 기술팀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독일로 출장을 떠났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후 미넨까지 IC 고속철도로 이동하면서 독일의 깔끔한 도시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교통 시스템을 보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풍경과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철도 시스템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독일이야. 이런 나라에서 만든 변압기라면 믿을 수 있겠지. 그들의 DNA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각인되어 있어. 도이치파워 공장은 미넨 북부 산업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도이치파워 공장장 클라우스 슈미트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전형적인 독일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씨, 산타클라라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도이치파워는 130년 역사 동안 전 세계의 주요 도시의 전력망을 책임져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파리, 런던까지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도이치파워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최소 4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공장 투어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장인 정신이 돋보였고 제니퍼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생산 계획표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클라우스가 보여준 일정표에는 산타클라라용 첫 번째 변압기 제작 완료까지 최소 18개월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변압기를 교체하려면 3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즉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우리는 여름이 오기 전에 최소한 첫 번째 변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생산 일정을 단축할 방법은 없을까요? 클라우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처드슨 씨, 우리는 EU 노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주 48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야간 작업도 제한되어 있어요. 게다가 독일의 연례 휴가 기간인 8월에는 공장 가동이 30%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품질을 위한 정해진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변압기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정밀 시스템이니까요.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또 다른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클라우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품질을 타협하는 건 도이치 파워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130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고 그것이 우리의 명성을 만들었습니다. 18개월이 최선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여러분은 40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하는 변압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니퍼가 침묵을 깼어요. 마이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이치 파워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8개월이면 그때까지 몇 번의 여름을 더 위험하게 보내야 할까요? 산타클라라의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 늘고 있어요. 노인요양원의 비상 발전기도 계속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납기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결국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 업체를 정말 고려해봐야 할까?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독일에 필적할까? 아시아 기업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맡겨도 될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은 이미 5월 중순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니퍼가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변압기 회사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보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그들의 납기 계획이 어떤지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업체와의 화상회의를 예약했습니다. 시차가 14시간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어요. 저희 쪽은 오전 8시, 한국은 밤 10시였죠.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간급 관리자 몇 명이 형식적으로 참석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한국 측 회의실에는 회장을 비롯해 10명 이상의 임원과 엔지니어들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깨어있는 눈빛으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산타클라라 시의 지도와 전력망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 박진호 이사의 첫 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리처드슨 이사님, 저희는 산타클라라 시의 전력망 문제에 대해 이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귀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전문적이고 유창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에 저와 제니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산타클라라시 노후 변압기의 특성과 미국 전력 표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산타클라라의 최근 10년간 전력 소비 패턴, 북부 지역 변압기의 부하율 추이, 여름철 피크타임의 전압 변동 데이터까지 분석해 놓았어요. 심지어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의 전력망 안정성까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의 극한 환경 대응 사례였어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에 설치한 변압기가 5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호 이사는 리야드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특수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여름철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납기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산타클라라 프로젝트 타임라인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 이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희는 계약 체결 후 14개월 내에 첫 변압기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업체보다 약 40% 빠른 속도죠. 전체 프로젝트는 2026년 8월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의 원래 목표인 2027년 6월보다 약 10개월이나 앞당긴 일정이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납기가 정말 가능한가요? 품질은 보장되나요? CEO 김중우 회장이 직접 대답했어요. 리처드슨 이사님, 저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변압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납기 준수율은 98.7%입니다. 품질 면에서는 IEE 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특히 최근 모델은 효율성 측면에서 독일 제품보다 7%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제니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게다가 밤늦게까지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참석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회의에서는 CEO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도 동의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업체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까? 한국 업체의 기술력과 납기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5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를 예상치 못한 폭염이 강타했어요.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했고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40%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어요. 오후 2시 13분, 산타클라라시 북부 지역의 고압 변압기 1기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비상 전화벨이 울렸어요. 북부 지역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약 5만 가구가 전기 없이 무더위 속에서 24시간 이상을 버텨야 했죠. 노약자들의 열사병 위험이 급증했고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들은 버려야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지만 가장 위급한 문제는 역시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이었어요. 비상 상황실에서 마가렛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리처드슨 씨, 비상 발전기마저 과부하로 작동이 중단됐어요. 중환자 12명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 투석기, 모든 것이 멈췄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주일 전 에밀리의 창백했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2명의 노인들이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즉시 응급팀을 파견했지만 이미 지역 방송에서는 전력 인프라 위기가 생명 위협으로라는 제목의 특별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환자들이 구급차로 옮겨지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기자는 산타클라라시의 노후 전력망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CEO 데이비드 클라크가 저를 사무실로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 지금 방송 보셨습니까? 우리 회사의 이름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제는 신속한 해결책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독일 업체의 18개월은 너무 길어요. 우리는 지금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검증된 유럽 기술을 선택하고 18개월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 기업의 14개월 납기를 믿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14개월 내에 첫 변압기를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보다 40% 빠릅니다. CEO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이라. 품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UL 인증과 IEE 표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의 운영 실적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변압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의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CEO부터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한밤중에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준비 성과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CEO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업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주세요. 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폭염이 예보되어 있어요. 다음 정전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계약은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저와 제니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변압기 공급업체 비교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일 도이치파워와 한국 업체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죠. 품질, 가격, 기술력은 유사하나 납기일과 긴급 상황 대응 측면에서 한국 업체가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한국 업체의 강점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의 레퍼런스를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 두바이 전력청, 카타르 전력청 등 중동 지역의 전력 회사들이 한국 변압기의 납기 준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 남부 지역에서도 한국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위원회에서는 한국 변압기의 UL 인증, IEE 표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독립평가 자료와 국제기술 컨설팅 회사의 품질평가 보고서도 검토했어요. 모든 자료는 한국 업체의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모델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독일 제품보다 7% 우수하다는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수석부사장 로버트 존슨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로버트는 자기 사무실로 저를 불러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업체에 우리 도시의 전력망을 맡길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130년 역사의 독일 기업 대신 25년 역사의 한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죠. 그의 말에 제가 반박했어요. 로버트, 한국 기업은 이미 중동, 유럽 등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변압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의 상황을 보셨죠? 만약 또 다른 폭염이 와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로버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모두가 당신의 판단을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이 회사에 온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전력망 문제의 심각성과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에밀리의 창백했던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해. 고정관념에 갇혀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이사회 최종회의 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10명의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각자의 표정에서 이 결정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우리에게는 2년 후에 완성되는 변압기보다 올해 안에 작동하는 우수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타클라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문제입니다. 특히 에밀리와 같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의 노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저는 화면에 노인요양원 환자들이 응급 이송되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한국 업체는 14개월 내에 첫 변압기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글로벌 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의 긴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레퍼런스 체크 결과 납기 준수율 98.7%, 품질 만족도 96.5%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도이치파워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업체입니다. 그들의 변압기는 4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40년 후의 안정성보다 지금 당장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의 발전기는 최대 72시간만 지속됩니다. 다음 폭염이 오면 또 다른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좋은 변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CEO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각 이사들이 한 명씩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10명 이사 중 7명 찬성, 3명 반대.
한국변압기 회사 선택이 승인되었습니다. 로버트를 포함한 3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EO가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782억 원인 약 5,990만 달러 규모 230kV와 115kV 초고압 변압기 9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실리콘밸리 전력공사, 한국 기업과 손잡고 전력 위기 극복 나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의 기대 섞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계약 체결 다음 날 저는 보다 자세한 기술 협의와 생산 과정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울산에 있는 변압기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한국팀에서 파견한 담당자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는 손에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비행 후에 피곤하실 테니 한국 전통 인삼차를 준비했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아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소한 배려였지만 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정돈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고속철도는 정확히 스케줄대로 운행되었고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된 시간보다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확성이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 공장에 도착하자 박진호 이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리처드슨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공장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대형 전광판이었어요. 산타클라라 프로젝트 D420이라고 첫 번째 변압기 납품 남은 날짜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던 거죠. 공장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깨끗했어요. 산타클라라 프로젝트라고 명확히 표시된 전용 생산 라인이 있었고 작업자들은 모두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과 달리 여기서는 더 많은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코일을 감고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이사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산타클라라시 사양에 맞춰 특수 설계한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기후 조건과 전력 변동 상황에 최적화했어요. 저희 특허 기술인 듀얼 쿨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4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EU 노동 규정 때문에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더 빠른 생산이 가능한가요? 저희도 주 52시간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2교대 작업인 주간팀과 야간팀을 통해 24시간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 특별히 산타클라라 프로젝트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이들은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업무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센터로 이동하자 여기서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3D 스캐닝 시스템이 모든 부품의 치수를 0.000mm 정확도로 검사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코일의 열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베이에서는 산타클라라와 비슷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변압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글로벌 표준 연구소라는 별도의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전력 표준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변압기를 설계하는 연구팀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지역별로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이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매년 매출의 7%를 R&D에 투자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특히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신 모델은 기존 변압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15% 감소했고 무게는 20% 가벼워졌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저희는 혁신 속도로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요. 공장 투어를 마친 후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전통 한국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스몰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기한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 준수는 한국 기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에게 산타클라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깊은 신뢰감이 생겼어요. 이들은 단순히 계약을 따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타클라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김태현 이사가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 개발과 품질에 집중했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어요. 시간 엄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얻은 비결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첫 번째 변압기 설계안에 대한 미국 보험협회 시험소인 UL 안전 인증 과정을 시작했어요. 한국팀은 북미 전력 표준에 맞춘 세부 설계 조정 작업을 진행했고,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인 NREL와 협력하여 변압기 효율성 및 내구성 검증 테스트도 수행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의 고온 환경과 전력 변동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테스트는 연속 720시간인 30일 동안 진행되었고, 온도를 10도에서 45도까지 변화시키면서 변압기의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변압기는 모든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전압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0.3%의 안정성을 유지했고, 열 발생량은 기존 변압기보다 18% 적었습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미국 표준과의 약간의 불일치도 발견됐어요. 북미 전력망의 접지 시스템 사양과 한국 변압기의 설계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팀에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시차로 인해 한국은 이미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지만 김태현 이사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고 밤새 작업을 진행했어요. 3일 만에 설계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2주간의 추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니퍼가 감탄했죠. 마이클, 이런 대응력은 처음 봐요. 보통 이런 수정에 몇 달은 걸리는데 한국팀의 문제 해결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계약 체결 후 13개월 만에 첫 번째 변압기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보다 1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었어요. 종합 품질 테스트에서는 IEE 표준 대비 115%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부하 대응력, 전압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제니퍼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실리콘밸리 전력공사 품질관리팀도 표현했습니다. 약 200톤 무게의 초대형 변압기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 대형 장비는 일반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어 특수 선박이 필요했고, 운송 중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패키징 시스템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해상 보험, 관세 처리, 하역 시 안전 대책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지만 한국팀은 이 과정도 철저히 관리했어요. 그들은 이미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변압기를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장애물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글로벌 트래킹 시스템이었어요. GPS 위성 통신을 이용해 변압기의 위치, 상태, 주변 환경, 온도, 습도, 충격량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어요. 울산항에서의 선적 장면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김태현 이사가 직접 쓴 메시지가 변압기 상자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기술이 당신들의 미래를 밝히길 바랍니다. 산타클라라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식 정중함과 책임감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한국 변압기가 산타클라라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현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메이플우드 변전소에서 노후 변압기 교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변압기 설치 부지 정비, 전력 연결 시스템 점검, 임시 전력 공급 라인 구축 등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한국 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원격으로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제안했어요. 특히 설치 매뉴얼은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문서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3D 이미지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되어 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파견될 기술팀과 현지 미국 기술진 간의 협업 방식도 수립했습니다.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한 통역 지원과 기술 용어집 준비, 24시간 연락 체계 구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출국 전 2주간 집중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변압기 교체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상세 안내를 했습니다. 교체 작업 시 4시간에서 6시간의 계획된 정전 일정과 대체 전력 계획,
변압기 교체 후 기대되는 개선점인 전압 안정화, 정전 감소, 가전제품 손상 방지 등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특히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 7월 15일 첫 번째 변압기가 산타클라라시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약 200톤 무게의 대형 장비를 특수 운송 차량으로 메이플우드 변전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엄청난 크기의 변압기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우주선이 착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변전소에 도착한 변압기를 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4개월 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로버트와 일부 이사들이 아시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약속대로, 아니 약속보다 1개월 빠르게 첫 번째 변압기를 납품했습니다. 그것도 최고 품질로요. 한국에서 파견된 8명의 전문 기술자들과 미국 현지 작업팀이 설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복잡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변전소의 연결부와 한국 변압기 사이의 호환성 문제였어요. 특히 북미 전력망 표준과 한국 변압기 연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접지 시스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설계 수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한국팀과 미국팀 사이에 기술적 의견 차이가 생겨 잠시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미국팀 리더 톰은 기존 북미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팀 리더 김기철 엔지니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전문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지식을 합쳐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 본사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한국 본사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한국은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지만 연구팀 전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집중력이 넘쳤어요. 김태현 이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24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24시간 후에 기본 설계 수정안이 도착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일주일간의 세부 조정 작업이 진행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용적 접근법과 현장 적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 내에서 교대 작업과 효율적 시간 활용으로 일정 지연을 최소화했어요. 톰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치 닌자처럼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김기철 엔지니어는 미국 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톰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톰, 당신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미 표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지 시스템을 수정하면 양쪽 표준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톰도 점차 김기철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두 팀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현장 경험이 만나 더 나은 해결책 창출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집중 작업 끝에 메이플우드 변전소의 첫 번째 변압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험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이 순간의 결과가 저의 결정,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시스템이 켜지고 초기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압 안정성 93% 향상, 전력 손실 11% 감소라는 성과였죠. 그 순간 톰이 외쳤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수치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변압기 교체 직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즉각적이었어요. 깜빡이던 조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전자제품 작동이 안정화되었으며 정전 발생 빈도도 90% 감소했습니다. 특히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에서는 의료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마가렛 원장으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웃음이 돌아온 그녀는 저의 양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리처드슨 씨, 당신이 우리 노인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더 이상 매일 밤 비상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휴게실에서는 노인들이 평화롭게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떨림 없는 전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장비 옆에서 그들은 마침내 안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 성공적 가동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연설했어요. 이것은 한국 파트너십의 성공적 결실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은 짧은 답례 연설에서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만들고자 합니다. 산타클라라 시와의 협력은 저희에게도 큰 배움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나머지 변압기 설치 작업도 더욱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미 양국팀의 협력은 점점 더 원활해졌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변압기부터는 설치 기간이 30% 단축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도 크게 줄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미국 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공유했고 이는 미국 팀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어요. 톰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팀에게서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과 팀워크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더군다나 10개월이나 앞당겨 산타클라라 전력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프로젝트 완료 기념식에서 한국 기업의 철저한 납기 준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죠. 시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 혁신적인 선택을 했던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헌신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 교체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변압기 교체 후 도시 전체 전력 품질 측정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압 안정성 95% 향상, 정전 발생률 95% 감소, 전력 효율성 8% 개선, 데이터 센터 백업 발전기 가동률 70%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어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500만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력 손실 감소, 가전제품 수명 연장, 비상 발전기 가동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효과였죠.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선택한 것이며 이는 산타클라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어요.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적 접근 방식이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이죠.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1년 후 산타클라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였고 기업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에밀리와 같은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 메이플우드 노인요양원의 노인들은 더 이상 전력 불안정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프로젝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납기 준수 능력은 다른 미국 도시들에도 알려져 비슷한 프로젝트가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죠. 여러분께서는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